일단 정몽규 회장 어떤 인물인지 양력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정몽규 회장 1962년 서울 태생이고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인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이자 외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를 했고 중학교 때는 승마를 했다고 하고요. 돈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네, 스포츠. 그렇죠. 경복고, 청운중, 용산고를 거쳐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는데 또 고대에서는 스키부를 만들어 가지고 스키 선수로 활동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88년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는데 초고속 승진을 거쳐서 입사한 지 무려 8년 만인 1996년에 34살의 나이로 현대자동차 회장이 됩니다. 이 전 세계 완성차 업계에서 최연소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다고 해요. 뭐 현대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하여간 근데 정주영 회장이 선대 회장이 다시 이제 부회장으로 주저앉혀요. 그리고 나서 현대자동차를 떠나서 현대산업개발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 현대자동차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럼 기업인 정몽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왜 정주영 선대 회장이 정몽규 회장을 현대자동차 회장에서 부회장으로 주저앉혔을까? 여기에서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정몽규 회장의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 정세영 전 회장이 아들한테 현대자동차를 물려주기 위해서 되게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본인이 당시에. 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세영 회장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34살의 나이에 회장직을 덜컥 맡긴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 라인이던 임원들을 대거 숙청하는 등 현대자동차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사가 몸집이 너무 커지면 본인이 현대자동차를 경영하는데 경영권 유지에 좀 방해가 될까 봐 기아자동차 인수에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고요. 이 정세영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애착이 이제 굉장히 컸다고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키웠고 별명이 이제 포니정이라고. 포니정이었으니까 포니가 처음으로 뭐 산길을 올라갔을 때를 회고하면서 나중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되게 엄청 좋아하는 그때를 회고하면 엄청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에게만큼은 또 유독 넘기기 싫어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형님이 굉장히 서슬이 퍼렇고 영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조카인 정몽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깁니다. 돌아보면 정주영 회장이 큰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현대차를 떠나면서 막 입을 틀어막고 우는 모습이 또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통한스럽게 이제 넘긴 것이 아닌가 싶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면 과연 그때 현대자동차를 계속 정세영, 정몽규 부자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경영권을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지금의 거는 현대자동차는 없지 않았을까?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로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바꾼 거잖아요. 정몽구 회장의 현대산업개발 지분과 또 정세영, 정몽규 부자의 현대자동차 지분을 이제 바꾸면서 이 정세영, 정몽규 부자가 현대산업개발 맡게 된 거고 정몽규 회장이 이제 현산을 이제 계속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맞바꾼 게 이제 되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냐라는 말들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지금 너무 중요한 글로벌 기업인데 그리고 저 최근에 뭐 젠슨왕 뭐 이제 방한하고 했을 때 뭐 또 정의선 회장 같이 뭐 만나러 가고 했는데 뭐 이런 경영 히스토리를 보면 자칫하면 되게 이제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지금 모습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산업개발을 뭐 어떻게 경영을 해 왔는지를 좀 보면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렇게 경영권을 받을 때 이미 굉장히 굴지의 회사였었다고 해요. 당시로서는 이제 국내 최대의 건설사였고 그 물려받고 나서 초기에는 그래도 그 경영이 괜찮았대요. 왜냐하면 정주영 선대 회장이 닦아놓은 게 있으니까. 알짜배기 부동산을 다 이미 매입을 해 놓은 게 있고 거기 그냥 착착 개발하기만 하면 사실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건설사 도급 순위가 좀 하락을 하고요. 이거를 개선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안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의 어떤 뭐 그런 굉장히 대형 인프라 사업들을 열심히 수주하면서 여러 가지 몸집을 그렇죠. 키워나가는데. 몸집도 키우고 또 그런
사업 어떤 뭐 사업성 경험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축적을 하던 것과 굉장히 좀 대비가 되고요. 무엇보다 2006년에 뜬금없이 영창악기를 인수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영창 피아노 이렇게 예. 영상 피아노 나왔었습니다. 다들 이제 아실 텐데 근데 건설사가 왜 악기 회사를 사냐. 당연히 이제 의구심이 있었겠죠. 그때 현산 측의 설명이 정몽규 회장이 한때 현대차를 경영하며 쌓은 세계 시장 개척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영창악기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 이게 약간 좀 말만 변죽만 좀 요란한 느낌인데 하여간 인수 때부터 이미 피아노 시장이 뭐 그렇게 성장할 만한 사업이냐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그걸 부정하면서 사업을 밀어붙였고요. 뭐 당연히 계속 적자가 나는 밑빠진 독이 됐습니다. 또 급기야는 이제 대리점 각 대리점에 이 영창 피아노 좀 고가로 팔아라라고 강요했다가 공정위에서 제재받고 과징금 부과 처분도 받았고요. 이 올해 4월 16일에 HDC 영창 그러니까 이제 현산이랑 영창 이제 합친 그 회사 명이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한때 세계 피아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영창 악기가 오히려 현대에 인수되면서 몰락한 사례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이게 예. 새로운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영창 히스토리를 아시고 그쵸.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도 뛰어드는데 이 사실 뭐 악기보다는 뭐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건설사와는 그렇게 사업 연관성이 없고 이미 그때 아시아나 항공 부채가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뭐 인수를 감당을 하겠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일단 뭐 우선 인수 협상자로 뭐 이렇게 선정까지는 됐지만 결국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것도 이제 계약금 쪽으로 있었던 2,500억 원을 날려요. 근데 이제 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했을까? 그때 이제 뭐 이제 경영의 분석으로는 뭐 아버지 정세영 회장이 현대차를 떠난 데 대한 어떤 좀 뭐 한풀이성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모빌리티 기업으로 뭐 도약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도 좀 뭔가 현대차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본인은 큰 꿈을 아니었냐. 그렸구나. 예, 라는 분석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022년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저도 그게 제일 있었죠. 인상에 남아 있어요. 예, 그때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는 사퇴를 했지만 여전히 HDC 그룹 회장 자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몽규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어떤 기업인이었나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얼핏 들어도 좀 좋은 평가를 내리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여하튼 정몽규 축구협 회장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축구 행정가로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 IMF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 김우중 회장이 이끌던 대우그룹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구책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대우 로얄즈 이 구단도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거액을 베팅을 해서 CJ 이런 그룹들을 물리치고 부산 아이콘스로 이제 개명을 그게 해서 그런 과정이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단을 가지게 되죠. 지금 부산 아이파크라고 불리는 팀인데요. 근데 문제는 정 회장이 그때부터도 참 이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다 그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급 선수들을 영입을 하지 못했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기보다는 네임드 그러니까 클린스만 같이 이름값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 감독이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들여와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선수단 보강에 안 하다 보니까 그 부산 아이파크가 그 예전에는 이제 김주성 선수 알죠? 김주성 선수라든지 안정환 선수 같은 그런 안정환 선수 원래 대우에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예, 그런 불세출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었던 명문 구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 회장이 인수한 다음부터 2부에 내려와서 이제 1부에 올라올 줄 모르는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원 삼성, 뭐 전남 드래곤즈 이렇게 2부 내려간 팀들이랑 엮어서 부산 아이파크 언제 1부로 올라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정 회장의 이런 그 구단주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고요. 저는 그 정 회장의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프로축구 연맹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장까지 맡게 된 건데 그 정 회장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하면은 그 이전 회장이죠. 정몽준 회장 시절에 그 군대 문화를 없앴다. 그 뭐 속된 말로 뭐 못 간다. 못 간다. 네. 막 그렇게
그렇게 막 유명했죠, 그거는. 예, 위계설 강하고 강압적인 문화가 아니고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업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를 한 것뿐이고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또 나쁘게 말하자면은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카타르 아시안컵 때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내고도 직원들이 뭐 도박을 했다든지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장 큰 업보죠.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초유의 해외 재택근무 이런 게 정몽준 회장 때 있었을까요? 아 저는 위약금도 네. 좀 어마어마하게 물어준 거 아니에요? 네 클리스만한테. 그거는 돈도 날렸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 일은 오히려 정몽준 회장 때 더 잘했었다. 정몽규 회장 들어서 약간 좀 기강도 해이해지고 좀 성과를 못 내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많이 어쨌든 나오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랐을 때 회장이 정몽준이니까 사실 정몽준 회장은 그것 때문에 대선 주자도 되고요. 저도 이제 들은 건 정몽준 회장이 이게 잠깐 하면 이제 국회의원 정몽준을 좀 봤으니까 근데 그 방에서도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셔서 좀 무섭대요. 무서운데 대신 그걸 잘 따라주면은 확실하게 자리를 알아봐 준다. 그래서 어디로든지 보내준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여담이고요. 여하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정몽규 회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가 얘기까지 얘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현대가에서 보면은 활발하게 체육계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예컨대 뭐 대한양궁협회 이거는 정몽구 회장 그다음에 지금 정의선 회장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현대가에서 이제 정몽구 정의선은 뭐 평생 해라 이렇게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박규재 선배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지갑을 열었는데 인사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르구나. 예, 그 정몽구 정의선 회장 그 대를 이어서 부자가 이렇게 양궁협 회장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포상금도 아주 확실하고 넉넉하게 챙겨주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1985년부터 해서 40년 동안 양궁에 투자한 돈이 500억 원이라는 집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양궁은 또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협업이 중요한 축구와는 또 여러 가지 성과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현대 일가가 그러니까 양궁뿐 아니라 그러니까 정몽준 전 회장 때부터 해서 축구에 좀 많이 투자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축구협회가 다른 체육 종목 협회들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동안 범현대가에서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덕을 챙기기는커녕 지금 지탄을 받는 신세가 된 거는 결국 협회 운영상의 문제가 좀 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스포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냥 뒷얘기 중간중간에 잠깐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자 생활 초기에 그 체육부에 잠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99년 9월에 그 남북 통일농구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98년도인가 돌아가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방목을 하시고 당시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합의를 한 게 뭐였냐면 남북 통일농구였어요. 그래서 99년 9월에는 평양에서 하고 12월엔 서울에서 했는데 제가 12월 서울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라 기사를 내가 쓴 건 아니고 가서 야, 현장 분위기 부르고 뭐라고 그러냐 전화로 보고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체육관을 막 도는데 이제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미 좀 기력이 쇠하셔서 약간 좀 힘들어 보이신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데 좀 올해는 못 사실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좀 느낌을 받았었고요. 당시에 이제 북한에 굉장히 큰 선수 있었어요. 농구 선수 리명훈 선수라고 2m 35. 그 선수한테 이제 겁없이 가서 물어봤죠. 어리니까 한국에 오신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대꾸를 안 하더라.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기가 뭐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2026년 월드컵 16강 가면 대표팀에 20억을 기부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될 줄 알고 그랬을까요? 짜다고 했으니까. 그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 회장이 이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사재는 아닐 것이다. 그 전에 협회장으로 있을 때도 뭐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저런 기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냈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자기 돈을 쓰지는 않았구나. 네, 그래서 낸다고 해도 이번에 또 현대산업개발 끌어들이려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럼 직원들이 꼭 그렇게 뭐 분위기는 좀 유화적이라도 돈 지갑 안 풀면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네.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뭐 추측성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대표팀 상황 가지고 봐서는 16강에는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먼저 사퇴를 발표를 했잖아요. 대회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구나.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홍 감독이 지금 연봉이 20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협회에서 만류를 했는데도 자기가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봉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20억 지금 남은 기간 포함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10억 떨어지네? 그럼 그 돈으로 생각하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뭐 상당히 그렇게까지 그 생각하고 싶지 지갑을 않지만 여는데 네. 인색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